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참 11월의 첫 번째 거래일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으련만 아쉽게 국내 증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자 우리 국내 증시도 동반해서 하락한 건데요. 오히려 장 막판 들어서 매도 물량이 더욱더 출회됐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지만 마음 편히 놓고 쉬지도 못한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종목 고민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팔린다고 하긴 하는데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디지털 주손이나 YG 플러스 같은 종목들 오늘 시장 급락세 연출했습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핫했던 이슈 3가지 점검해 보면서 다음 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슈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오늘도 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체코 당국에서 오늘 다시 한번 뉴스가 들려왔죠. 한국 원전 경쟁사들, 미국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악재는 거쳤지만 주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G2파워가 오늘 6% 하락세 이어갔고요. 서전기전도 오늘 2%대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우진 엔텍만이 오늘 1.91%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분을 좀 만회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원전 관련된 기업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들의 표정도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약세장에 새내기주들이 오히려 된서리를 맞은 모습인데요. 드론 전문 기업인 에이럭스가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38% 하락한 모습 보여줬고요. 탐런 토탈솔루션이란 기업도 공모가 대비해서 23% 급락세 연출했습니다. 클로봇도 이번 주 월요일에 신규 상장했죠. 계속해서 음봉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8% 넘는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다음 주에 신규 상장 일정 많은 만큼 신규 상장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핫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간의 특징주로 금양 짚어봤었죠. 자사주 취득 소식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오늘 그 소식 속에 5% 넘는 강세 시현했고요. SK이노베이션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합병 법인이 드디어 출범됐습니다. 105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공룡 기업이 드디어 탄생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 5% 넘는 강세 시현했지만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면서 3.75%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NF의 실적 발표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1.86%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권영우 대표 그리고 이주연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SK이노베이션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조 원 규모의 거대 공룡 기업이 출범했습니다. 통합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드디어 출범한 건데요. 오늘 정규장에 5% 넘는 강세 움직임 보여주다가 3%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존 SK이노베이션의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사업에서 LNG 사업이 더욱더 더해지는 건데요. 이쪽 LNG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 이 부분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IT가 좀 분사가 되면서 계속 주가가 좀 흘러내렸었잖아요. 네. 이제 완전히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좀 주가도 상승 탄력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일단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물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SK이노베이션도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에서의 상승으로의 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 셀 업체 두 군데에서의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이제 추세 전환까지도 SK이노베이션도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LG엔솔의 실적을 우리가 뜯어보면 적자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원래 흑자 전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내년까지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각광받고 있는 어떤 섹터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라면 헬스케어하고 성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엄청 안 좋았던 그런 스토리들을 이제 저점으로 잡고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턴어라운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섹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조금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바닥권을 탈피하고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SK이노베이션, SKIET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권영우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승을 실적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락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조금은 있긴 하거든요. 실적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사실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정제 마진 쪽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배터리도 나오고 정제 마진 이쪽도 같이 나오는데 이 정제 마진 쪽은 중국 경기가 반등이 나와줘야 수익성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기가 아주 완벽하게 회복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제 마진 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배터리 모멘텀으로 지금 그 주가가 좀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섹터가 좋은 이유가 테슬라가 거의 다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테슬라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을 때 컨센이 약간 하회했지만 그래도 EPS 수치가 좀 높게 나오면서 그래도 테슬라의 그 배터리 사업이 수익성을 좀 증명을 했다라고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그 테슬라양 배터리 그 4080 납품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쪽의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외국인향의 어떤 그 패시브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이 어떤 실적 발표와는 무관하게 좀 이런 반등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발표 일정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LNF의 실적 발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3,516억 원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4,300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 발표했고요. 영업이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상치가 693억 원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좀 괜찮았습니다. 7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영업이익 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LNF의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화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3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적자 폭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캐즘 현상이니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나오는 테슬라의 그 저가 모델, 이 부분이 결국은 Q를 좀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도 좀 점진적으로 상승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중국 그 전기차 관련된 규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는 지금 중국 전기차 뭐 완전히 배터리들부터 해서 길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이런 기업들, 뭐 우리나라 중국이 아닌 다른 어떤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의 괜찮은 실적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치 자체가 내년부터 2차 전지는 흑자로 전환이 되는 걸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가이던스 대비해서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내에서 큰 폭으로 빠지지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매도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 내용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가 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악재라는 악재는 일단 가격에 다 녹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0.43%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바닥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영우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에코프로가 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거든요. 이제 2차 전지 섹터 대선 이슈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 대선 이후에는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대선이 지금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리스는 이제 그 친환경 정책으로 이제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이 친환경 정책인 그 2차 전지 쪽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테슬라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테슬라가 상승했던 것에 기여를 한 거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의 한 부분으로도 시장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 그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미국 대선보다는 딱 그 실적, 이 테슬라에 대한 실적과 그 어떤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 새로운 모멘텀이 숫자로 좀 증명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케어 업종이랑 2차 전지에 대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서 지금 바닥에서 돌리려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아직 여전히 실적은 좀 잘 찍히고 있지는 않지만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다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IPO 일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공모가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에이럭스가 거의 40% 가까이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공모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었던 걸까요? 아니면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너무 말라붙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힘을 못 쓰는 건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신규 상장주 매매를 가끔 하는데요.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이 신규 상장주가 올라가려면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야 되고 시장 주도주가 뚜렷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테마주 또한 약한 상태에서 장 초반에 수급 쏠림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은 사실 공모가가 상당히 높고 거의 상장 시가가 고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어떤 주도하는 테마가 없다면 충분히 어떤 그 단기적인 수급을 말미암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는 딱히 뭐 어떤 악재가 있었다 뭐 이렇게보다는 오늘 시장에 선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뭐 공모주가 또 있다고 하는데 시장 주도주가 없고 뭐 뚜렷이 뭐 시장이 계속 약화가 된다면 장 초반에 수급이 쏠리는 걸 봐서 매매하는 전략을 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IPO 시장 부진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당장 다음 주에 IPO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모청약 진행하셨던 더본코리아가 일단 6일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HM파마, 토모큐브, 에어레인의 신규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청약 일정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주연 대표님께 네. 더본코리아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 주 받았다 아니면 아예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사주 쪽에서는 일단 청약이 미달됐거든요. 네. 직원들도 사실 못 믿는 회사가 과연 다음 주 시장에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일 것 같아요.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일단 뭐 최근에 그 흑백 대전인가요? 뭐 그거 때문에 흑백 요리사입니다. 네, 흑백 요리사. 그것 때문에 이제 인기를 좀 많이 끌면서 사실 IPO가 되냐 마냐 하던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IPO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뭐 자본이 지금 없는 기업도 아니고요. 뭔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 조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IPO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신규 상장주들은 그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상장했던 어떤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뭐 따따상을 간다든지 300% 상한가가 간다든지 이러한 흐름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면 뭐 더본코리아가 상장했을 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제 음식료 섹터 뭐 약간 프랜차이즈 쪽으로 이렇게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힘을 받지는 못하지 않겠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마를 대로 말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장 이후에 뻥튀기 돼서 보통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플러스로 상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죠?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본코리아 신규 상장 일정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 3가지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